페이지 152페이지. 자, 오늘 들어갈 부분은 새로운 단원이 시작되었죠. 분자의 세계의 건축예술. 분자의 구조의 다양성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쉽죠? 굉장히 쉬운 부분이에요. 우리 작년에 봤을 때도 이 부분은 굉장히 빠르게 봤었던 기억이 나네요. 자, 무슨 게 나와 있냐면요. 뭐가 나와 있냐면요. 다양한 사물의 구조가 제일 처음에 나옵니다. 그죠? 다양한 사물의 구조 확인해 보시면 뭐 물체랑 뭐 자연 속의 사물 이렇게 있는데, 자, 우리 주변의 물체를 찾아보시면 그 뭐를 주로 갖는다 라 그러냐면 대칭성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대칭성. 선이나 면 뭐 이런 것을 기준으로, 점을 기준으로 대칭성을 갖는다. 자연 속의 사물도 효율적으로 생명활동하기 위한 구조를 갖는다 그러죠. 이런 게 있다라는 거 보고 그 밑에 거부터 제대로 보시면 됩니다. B. 탄소의 동소체 그리고 분자의 구조. 자, 동소체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동소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동이죠. 이 소자는 원소입니다. 같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애들을 우리가 동소체라 불러줍니다. 같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식기품들을 전부 우리가 동소체라고 불러줍니다. 동소체,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동소체는요, 탄소 동소체입니다. 탄소. 자, 탄소 동소체를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 그 이유, 우리 주변에 살펴봤을 때 화합물들 중에, 아니요, 다른 애들도 있어요. 그 왜 탄소 동소체를 배우냐면, 우리 주변을 살펴봤을 때 이 화합물들 중에 탄소로 이루어진 화합물들이 주변에 제일 많아요. 한 8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이 탄소 동소체가 주변의 동소체들 중에 또 좀 많은 편이에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발견된 신소재들 중에서도 전부 이 탄소 동소체를 이용한 신소재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탄소 동소체에 대해서 배운 거예요. 꼭 그런 것만도 아니에요. 꼭 그런 것만도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산소도 보면은 이건 수업과 관련 없지만 O2, O3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거 뭐예요? 산소 기체죠. 산소 분자. 얘는 뭐예요? 오존이잖아. 오존. 같은 원소로 이루어진 동소체잖아.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그지? 자, 그 중에 우리가 탄소를 보는 이유는 주변에 탄소 동소체가 최근에 좀 중요시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책에서 이렇게 봐주는 거예요. 개정되는 과학은, 이건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이다마는 실제 생활과 좀 많이 접목을 시키려고 노력했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학생들로 하여금 흥미를 좀 유발시켜줄 수 있는 부분으로 좀 채워주려고 노력했는 것 같아요. 특히나 고1 개정과학 같은 경우는 그렇고, 뭐 여러분한테는 전혀 흥미 유발이 되지 않겠지만 어쨌든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기우기호가 왜 두 명이지? 폰이랑 네 컴퓨터로 같이 보나? 뭐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탄소 동소체 봐주시면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그 다이아몬드랑 흑연인데, 그 전에 탄소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탄소의 특징이요. 탄소라고 하는 놈은 원자 번호가 몇 번이죠? 탄소라고 하는 놈은 원자 번호가 6번입니다. 원자 번호가 6번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원자과 전자가 4개라는 뜻이죠. 원자과 전자가 4개다. 그리고 원자과 전자가 4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요,
여러 가지의 결합을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유 결합을 하더라도 4개의 공유 결합을, 단일 결합의 경우 4개의 공유 결합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다이아몬드를 봤을 때,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거, 이거 동그라미를 탄소라고 했을 때, 다이아몬드는 이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도대체 이런 식이 어떤 식이죠? 이런 식으로 뭐 다이아몬드들끼리 있잖아요. 다이아몬드들끼리 4개를 갖다가 전부 애들끼리 결합을 시키고 있어요. 원자과 전자 4개가 원자과 전자 4개가 모두 결합에 참여하고 있죠. 얘를 기준으로 얘기할게요. 이거 딴 게 다 그리기가 너무 귀찮으니까. 얘를 기준으로 얘기하면은 얘 같은 경우 어쨌든 이 4개가 전부 다 이 결합에 참여하고 있죠. 단일 결합. 이런 식으로 4개가 전부 다 참여를 해버리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비공유 전자가 없다는 거죠. 자유전자, 움직일 수 있는 전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특징을 가냐면은, 움직일 수 있는 전자가 없으니까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라는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얘들 같은 경우에는 4개가 전부 다 결합에 참여해서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그래, 니 말 잘했다. 그리고 얘들 모양을 봤을 때 정사면체로서 이 3차원적인 구조, 정사면체로서 3차원적인 구조를 갖는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전기가 통하지 않는 대신에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결합이 졸라리 세다라는 거예요. 결합력이 졸라 세다. 그래서 굉장히 단단한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기 굴삭기 할 때 맨 앞에 있잖아, 땅 뚫을 때, 거기에도 다이아몬드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쌤 했던 얘기 기억납니까? 다이아몬드를 망치로 때려 부수면 부서질까요? 안 부서질까요? 깨질까요? 안 깨질까요? 다이아몬드는 망치로 때려 부으면 깨져요. 옛날에 그 컬투쇼에서 집에서 학교에서 다이아몬드가 가장 단단한 물질이라고 학교에서 배웠다고, 집에서 엄마 아버지 결혼 반지를 갖다가 망치로 불어봤대. 근데 깨졌대요. 엄마 아빠는 가짜 다이아몬드였나 봅니다 라고 올렸대요. 근데 그게 진짜였어. 알고 보니 진짜였던 거지. 다이아몬드도 깨지는 거죠. 완전 개뚜드러 맞았겠죠. 다이아몬드도 깨지고 가의 생명도 깨지고 그랬지 않겠습니까? 엄마 아빠 결혼 반지를 갖다가 그래 세리 빠쁘면은, 가는 내가 볼 때 진짜 대단한 에디슨 같이 대단한 과학자가 되거나 아니면은 도라이가 되거나, 둘 중에 한 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같은 동소체로 또 한 개가 나와 있는 게 바로 흑연입니다. 흑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육각형의 모양을 탄소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육각형의 아래 위로 이렇게 층상 구조를 가지게 되는데, 육각형의 모양을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육각형의 모양을 가지는데, 요 옆에 있는 애들이랑도 결합을 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결합을 참여했는 애들 보면요, 원자과 전자 중에 3개가 결합에 참여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움직이는 전자가 1개가 있죠. 그죠? 움직일 수 있는 전자가 1개가 있어서 얘네들이 탄소층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한 층 내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전기가 잘 통한다
전기가 잘 통한다. 그 탄소 같은 경우에 특징이 뭐냐면은 내 얼굴이 계속 안 나와가지고 탄소 같은 경우에 특징이 뭐냐면은 저기 금속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기 전도성이 좋다라는 게 특징이죠. 그러니까 아래 위를 봤을 때 이 한 층의 결합력은 미친 듯이 단단하지만 아래 위를 봤을 때 결합력이 굉장히 약합니다. 아래 위를 봤을 때 결합력이 약하기 때문에 쉽게 부서지는 거죠. 이게 흑연의 특징이죠. 흑연의 특징. 그리고 얘들이 이루고 있는, 이것도 좀 띄워놓고 갈 뻔했네요. 얘들이 이루고 있는 각도, 요 각도가 바로 120도라는 거. 우리 나중에 되면 탄소화합물이나 이런 각종 화합물에 대해서 좀 자세히 배울 건데, 그때 저기 각도가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각도도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되게 숨바꼭질하는 기분이네. 아, 선생님 지금 피곤하고 잠이 와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좀 이해를 해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래 버뜩 열심히 하고 자러 가자. 우리는 아니고 맨체스터 대학, 영국 맨체스터 대학에서 이름이 뭐라고 하더라. 그 이름이 뭐였더라? 아, 안드레이드라고 하는 교수가요. 교수팀이 있었는데 그 교수팀이 루니 퍼거슨 또라이 같은 새끼가 진짜. 아무튼 그 교수가요. 테이프 있죠. 셀로판지 테이프. 그 테이프를 가지고 이렇게 흑연에 붙였다가 살짝 붙였다가 뗀 거야. 그래서 흑연의 한 겹층을 떼버린 거야. 그 한 겹층이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 책 페이지 153페이지 상단 부분에 나와 있는 그래핀이에요. 그래핀. 이게 미친듯이 대단한 발견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래핀 같은 경우에는 전기 전도성도 굉장히 좋고 한 겹이기 때문에 잘 부서지지 않아요. 다이아몬드보다 더 단단해요. 다이아몬드보다 몇 배 단단하더라. 100배인가 10,000배인가 더 단단하다 하던데. 어쨌든 굉장히 단단하고 견고한 구조기 때문에 이말을 가지고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옆에 나와 있는 탄소 나노튜브나 아니면 플러렌 같은 경우에도 이 그래핀을 갖다가 말아 놓으면은 탄소 나노튜브고 공처럼 만들면은 그게 플러렌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플러렌을 보면은 몇 개가 60개가 탄소 60개가 저렇게 각각 60개가 각각 정육각형과 정오각형을 만들고 있는데 그 중에 20개가 정육각형이고 12개가 오각형이다. 이렇게 해서 모양을 자꾸 결합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근데 탄소 나노튜브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말아놨다. 얘네들 전부 다 어떠냐면 열도 잘 전달하고 전기도 잘 전달하고 단단하기는 미친듯이 단단하고 이래 돼 버리니까 어떤 신소재를 우리가 이용하기가 굉장히 쉬운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전기 종이, 전자 종이, 그 쌤 옛날에 수업할 때 그것도 얘기했었죠. 휘어지는 저기 휴대폰이 곧 만들어질 거라고. 얇고 휘어지는 종이 한 겹의 휴대폰이 이런 걸로 만들면 충분히 만들 수 있죠. 뭐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이용하기가 많은 물질이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 DNA 구조와 기능 보세요. 뜬금없이 화학 시간에 DNA가 나오네요. 그 왜 나오냐면요. 걔네들 때문에 염기와 당 때문이에요. 염기와 당 때문에. 자, 당 같은 경우에 어떠한 구조를 가지냐면 당으로 DNA는 무슨 당을 갖죠? 그 이 한자를 딴다 그랬잖아. 디옥시리보스라고 하는 당에 산소가 빠져 있는 형태인 디옥시리보스라고 하는 형태의 당을 가집니다. 그죠? 잠깐만 우리 엄마한테 전화 왔다. 예, 어머니. 받으니까 끊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디옥시리보스라는 당을 가집니다. 얘를 우리가 5탄당이라 불러줘요. 탄소 5개로 이루어진 당이라고 5탄당이라고 불러주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탄소가 역시나 정사면체
두 정사면체의 중심에 위치를 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입체 구조다 이렇게 보면 되고, 정사면체면 우리가 아까 전에 배웠었던 누구랑 비슷해요? 바로 다이아몬드랑 비슷하다는 거죠. 다이아몬드와 비슷한 결합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것 때문에 나왔는 거예요. 근데 오른쪽에 염기 보시면은요, 염기는 평면 구조를 가지죠. 그래서 탄소와 탄소끼리의 결합을 이루고 있고 평면 구조를 가지고 육각형 모양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또 얘는 아까 전에 우리가 배웠던 흑연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면서 탄소들이 결합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비슷한 결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튀어나와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거는 저 밑에 보시면은 수소 결합하고 있다라는 거. 염기와 염기들끼리는 이중 나선형 구조가 되어 있죠. 아, 이거는 진짜 생명과학 시간에 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쭉 읽고 넘어갈게요.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해가지고 그 DNA의 저기 기본 골격, DNA 기본 골격, 인산당 염기가 1대1대1로 배치되어 있는데 이중 나선으로 서로 마주보고 있죠. 근데 마주보고 있는 부분이 염기다. 그래서 상부적 결합이라 그랬죠. 아데닌은 티민이랑만, 그리고 구아닌은 사이토신이랑만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결합을 하고 있으면서 두 가닥으로 쭉 연결되어 있는데, 이 염기들끼리의 결합이 어떤 결합이냐면은 수소 결합이에요. 수소 결합. 오케이? 물처럼 수소 결합되어 있다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염기 그 서열이 우리가 트리플렛 코드라고 해가지고 염기 3개가 1개의 아미노산을 지정하고, 그런 아미노산들이 모여가지고 단백질을 만들게 되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페이지 164페이지 이온결합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온결합 164페이지 분필 어디갔지? 페이지 164페이지 이온결합입니다. 그 이온결합 보기 전에요, 그 화학적 결합의 전기적 성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온결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이온결합의 대표 주자가 누구라 나왔냐면 소금이 나왔어요. 염화나트륨이요. NaCl이죠. 이 NaCl 같은 경우에는 고체 상태에선 전기 전도성이 있어요, 없어요? 고체 상태에선 전도성이 없죠. 근데 얘가 물에 녹아갖고 액체 상태가 되면은 전기 전도성을 가지죠. 전기가 잘 통한다 이 말입니다. 그죠? 물에 들어가게 되면은 어떤 구조를 가지냐면은, 물에 이렇게 들어가 버리게 되면은 여기에서 Na 플러스 그리고 Cl 마이너스라고 하는 이온의 형태로 나눠지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만약에 내가 이거를 전기분해 시켜줬다. 전기분해가 뭐냐면 여기에 전기를 통하게 해줬다. 이런 식으로 이쪽에는 플러스 전기가, 이쪽에는 마이너스 전기가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했으면은, Na 플러스는 플러스의 성질을 띠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쪽으로 갈 것이고, 마이너스 전기 쪽으로 갈 것이고, Cl 마이너스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전기로 가게 되겠죠. 그럼 각각 그 플러스 전기와 마이너스 전기에서 어떠한 반응이 일어나게 되냐면요, 예를 들어 Cl 같은 경우에는 Cl 마이너스 2개가 이 Cl 마이너스가 전자를 이 플러스 전기에 가면서 잃어버리게 돼요. 전자를 잃어버리게 돼가지고 Cl2라고 하는 기체 상태가 되고, 여기에서 전자 2개가 이렇게 튀어나와 주는 형태를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죠? 아, 이기가 아니라 이렇게죠. 자, 그 다음에 Na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Na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알칼리성 금속인 Na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두 개가 반응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얘도 2라고 적어줘야 되겠죠? Na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전기 쪽으로 가가지고 전자를 얻게 돼요. 전자를 얻으면은 Na가 되죠. 두 개의 Na 금속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전자 두 개를 쏘리 거꾸로 썼어요. 쏘리 다시 가보겠습니다. 쏘리 정신이 없어가지고. 자, 전자 두 개를 받아가지고 ENA가 된다라는 거죠. ENA가 이렇게. 자, 그럼 여기에서 전자를 얻고 뺏고 하는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온 결합과 전자의 관계를 봤을 때 소금은 이온으로 이루어진 이온 결합 물질인데 이 소금의 전기 분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온 결합이 형성될 때 바로 누가 이 전자가 관여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온 결합은 전자가 관여하는 결합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유결합에 대해서도 살짝 얘기를 하고 오늘 이온결합 자세히 한번 배워볼게요. 자, 공유결합은 더 자세히는 저기 다음 시간에 배워볼 거예요. 자, 공유결합의 대표 주자는 물입니다. 물. Water fucking do that. Water. H2O요. 물을 전기분해 시켜주려면 100% 그 순수한 물은 전기 전도성이 없습니다. 전기를 전달시켜주지 못해요. 그래서 물을 전기분해 시켜줄 때는 반드시 물 안에다가 그 전기를 띠는 성분을 집어넣은 다음에 우리가 분해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전해질 성분을 물에 녹였을 때 전기를 띠는 이 액체 상태에서 전기를 띠는 전해질을 조금 녹여가지고 그 다음에 물을 분해시켜주는데 분해 방법은 비슷하죠. 물을 집어넣은 다음에 이 물에 H2O 물에다가 전기를 틀어주는 거죠. 전해질을 집어넣고 전기를 이렇게 틀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 자, 이렇게 되면 플러스의 전기에서 마이너스 전기에서 어떤 애들이 발생을 할까요? 플러스 전기에서는 우리가 산소가 발생하겠죠. 산소 기체가 발생을 하고요. 마이너스 전기 쪽에서는 수소 기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수소 기체와 산소 기체의 비를 봤을 땐 2대1의 부피비를 가지고 깜짝 문 열리는 소리 들려갖고 깜짝 놀라 봤더니 고양이야. 이 시간에 저기 쌤 친구들도 다 퇴근하고 사무실에 이 건물에 쌤 혼자밖에 없는데 이 고양이 놈의 새끼가 나를 깜짝 졸라 놀랬네. 어쨌든 그래서 물을 전기분해하게 되면은 그래 그래 어떤 새끼가 들어와서 쌤 이길 수 있다. 그래 다 때려 빠푸지 마. 그래 잠깐만 있어봐라. 일단 쌤 근접한 데에다가 쌤 호신용 무기를 좀 놔두고 그렇게 수업을 좀 할게. 오늘 뭐 깡패하고 오늘 다루고 하면은 그냥 막 머리하고 막 다 깨뿌 막 다 때리 빠푼다 그냥 막 그냥 그래. 참 쫄렸어. 자, 어디까지 봤죠? H2O 물이 있는데 물을 전기분해 시키면 플러스 쪽에는 O2가 그리고 마이너스 쪽에는 H2 수소기체가 만들어지는데 이 부피비는 2대1이라고 해요. 왜냐? 수소가 2개 있고 산소가 1개 있잖아요. 그 분자를 만들고 있을 때 수소가 2개 있고 산소가 1개 있기 때문에 얘네들도 만들어질 때 각각 2대1의 부피비를 가지면서 결합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죠? 자, 기체 같은 경우에는 그 앞에 있는 개수비와 부피비가 같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부피로 봤을 때도 역시나 2대1의 부피를 가지면서 만들어지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또 자세히 한번 얘기를 해보면은요, H2O에서 산소가 어떻게 됐기 때문에 O2가 됐냐면은,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쌤이 자세히 좀 적어주려고 하니까 너무 복잡하게 적고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그냥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전자를 잃죠. 전자를 잃어요. 전자를 잃어서 O2가 만들어지고요. 이쪽에서는 전자를 얻어서 H2가 만들어집니다. 그죠? O라고 하는 놈이 전자를 얻으면 O2-가 되잖아요. O2-. 그리고 수소 같은 경우에는 전자를 잃게 되면 H+가 되잖아요. 만약 이온 상태가 되었다고, 굳이 이온은 아니지만도 이온 상태가 되었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얘는 O2-, 얘는 H+, 이렇게, 얘는 전자가 많고 얘는 전자가 없고 이렇기 때문에 각각 이동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서 얘는 O2가 되고 얘는 H2가 된다고요.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요, 여기에서도 역시나 전자가 관여한다라는 거예요. 공유 결합을 할 때도 전자가 관여를 해서 결합이 이루어진다고요. 그죠? 플러스와 마이너스 전기에서 각각 전자를 뺏거나 뺏기는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O2와 H2O가 형성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소금, 물, 이렇게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 둘 다 이런 결합들은 전자가 관여하는 결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뒤로 넘겨가지고 그 밑에 옥텟 규칙이 있는데, 옥텟 규칙은 쌤이 항상 늘 얘기하는 부분이라 뒤로 넘기고 페이지 168페이지 들어가면서 옥텟 규칙도 살짝 얘기를 해서 그 수업을 좀 해볼게요. 페이지 168페이지 이온결합의 형성입니다. 자, 그럼 이온결합은 어떻게 형성되느냐, 우리가 그것을 좀 봐야 되는데, 그래요. 네, 그래요. 자, 이온 결합도 우리가 좀 봐줘야 되는데, 이온이 만들어지는 과정도 좀 봐줘야 되는데, 확실히 잠이 오긴 잠이 온다. 자, 이온 결합이라고 하는 게 양이온과 플러스를 띄고 있는 양이온과 그리고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 음이온이 결합을 해가지고 이온 결정을 만드는 반응이잖아요. 그죠? 그럼 양이온이라고 하는 놈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이온 결합, 얘는 쌤이 계속해서 전마로 들겠습니다. NaCl, 염화나트륨으로 예를 들게요. NA가 뭐예요? 원자 번호가 11번이잖아. 그러면 양성자의 개수가 11개라는 것이고, 그럼 전자의 개수도 11개가 되겠죠. 그럼 첫 번째 껍질에 2개의 전자가 들어가고, 두 번째 껍질엔 8개의 전자가 들어가고, 세 번째 껍질엔 1개의 전자가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옥텟의 규칙에 의하면은 첫 번째 K, N은 1인 그 궤도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8개의 전자가 들어가야지 안정화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놈의 식기가 지금 1개니까 불안정하죠. 그러면 7개를 얻을래 1개를 버릴래 그랬어요. 당연히 1개를 버리는 게 더 쉽잖아요. 그래서 얘를 갖다 버리게 되면은 플러스 양성자의 개수보다 마이너스의 개수가, 전자의 개수가 작기 때문에 플러스 1의 전하량을 띠게 되고, 그것을 나타낼 때 Na 플러스로 이렇게 나타내준다라고 얘기를 했죠. 다음 염소 한번 얘기해 볼게요. Cl이죠. Cl. 원자 번호 17번. 첫 번째 껍질에 2개의 전자, 두 번째 껍질에 8개의 전자, 세 번째 껍질엔 7개의 전자. 자, 이런 상태가 되었을 때 7개니까 불안정하기 때문에 1개를 얻을까 7개를 버릴까를 선택해야 되는데 1개 얻는 게 훨씬 더 쉽겠죠. 그래서 1개의 전자를 얻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얘는 양성자는 17개인데 전자를 1개 더 얻었죠. 원래 17개 상기가 추가돼 가지고 마이너스가 18이 되죠. 마이너스 18 해주시면 전체 전하량이 마이너스 1을 띄게 되죠. 그러면 C의 상단 부분에다가 이렇게 마이너스 1을 적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음이온이 만들어지는 거죠.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양이온은 전자를
잃어서 얘는 전자를 얻어서 만들어지는 거죠. 얘는 전자를 잃고 얘는 전자를 얻어서. 그래서 전기를 띠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양이온 같은 경우에는 최외곽 전자 8개, 즉 옥텟의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전자를 잃어가지고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고, 음이온 같은 경우에는 옥텟의 규칙, 최외곽 전자, 원자과 전자를 최외곽 전자를 8개를 맞추기 위해서 전자를 얻어서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양이온과 음이온이 플러스의 성질과 마이너스의 성질, 즉 정전기적 인력, 이 두 개, 전기적 인력으로 인해서 끌어당기는 힘으로 인해서 결합을 했는 것이 바로 무슨 결합이다? 이온 결합이 되고, 이온 결합이 이루어졌을 때 전기는 항상 이온 결합이 이루어졌을 때 이온 결합이 이루어졌을 때 전기는 이온 결합이 이루어졌을 때 전기는 항상 중성을 띠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1 플러스 1 마이너스 합쳐지면 0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아무런 전기를 띠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오케이? 오케이? 자, 한 개 더 추가. 양이온과 음이온이 있는데, 이렇게 양이온이 되는 애들은요, 금속이에요. 금속. 그리고 음이온이 되는 애들은 전부 다 비금속이에요. 그래서 이온 결합에 대한 정의가 뭐냐면은, 금속 양이온과 비금속 음이온이 결합을 해서 정전기적 인력으로 인해서 결합이 되어 결합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그 이온 결합이라 불러줍니다. 이온 결합.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만약 전하량이 다르다면 우리가 전하량이 0을 맞춰줄 수 있게끔 그 개수들을 늘려줘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방금 보셨던 Na 플러스랑 Cl 마이너스는 각각 1 플러스 1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합쳐주면 NaCl이 되잖아요. 그죠? NaCl이 되잖아. 근데 만약에 Cu2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가 결합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고.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때요? 얘는 2 플러스고 얘는 1 마이너스죠. 얘는 2 플러스고 얘는 1 마이너스니까 합쳐지면 플러스가 한 개 남게 되잖아요. 그럼 거지 같은 경우가 생기잖아요. 중성 원자가 안 되잖아요. 중성 이온 결정이 안 되잖아요. 그죠? 중성이 아니라고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 2 플러스에 1 마이너스를 합쳐주는 게 아니라 1 마이너스를 한 개 더 데리고 와줘야지. 여기 2 마이너스 하면 돼요? 그러면은 이 새끼가 전자를 2개 얻는다는 건데, 전자를 2개 얻게 되면 옥텟 규칙에 어긋나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애들을 2명 데리고 와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1-를 갖다가 2개를 데리고 와줘야지 합치면 어때요? 0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써줄 때는 결합되어서 붙어있기 때문에 CU 1개와 CL 2개가 결합해서 CU CL2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 AL3 플러스 O2 마이너스 이렇게 가봅시다. 그러면 얘들은 어떻게 결합을 만들게 되느냐? 얘는 3 플러스고 얘는 2 마이너스다. 여기서 이제 초등학교 산수 실력이 나오는 거야. 3, 젠장할, 얘를 2개를 3개를 늘리면 너무 많고 2개를 늘리자니 또 4-가 돼가지고 안되고,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지 하면은 최소 공배수 3과 2의 최소 공배수가 6이죠. 그 6을 만들어줘야 된다고요. 그럼 6을 만들려면 얘가 2개 있으면 6 되죠. 얘는 3개 있으면 6 된다고요. 그러면 AL이라고 하는 놈 2개와 O라고 하는 놈이 3개가 결합되어 있다, 이렇게 적어주는 거죠. 자, 이게 어렵다면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준다? 이온이라고 하는 놈을 갖다가 각각 이렇게 적어주면 된다. 그래서 AL 뒤에는 2, O 뒤에는 3을 붙여주면 중성을 만들 수 있다. 이게 약간의 편법이었죠. 편법.
이렇게 봐주시면 된다라는 것이었죠. 그죠? 아, 그리고 한 개 더 참고사항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온 결합 화합물은요, 분자로 나타낼 수가 없죠. 분자라고 하는 놈은요, 성질을 띠고 있는 가장 작은 입자예요. 그러면 그 가장 작은 단위를 매겨줘야 되는데, 산소 분자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이런 식으로. 그럼 얘는 얘가 제일 작은 단위구나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잖아. 근데 이온 결정들은 어떻게 돼? 이온 결합 화합물들은 전부 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런 식으로 결합되어 있어. 이런 식으로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익선 다다다다 이렇게. 얘는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얘는 얘는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최소 단위가 뭐고 이렇게 하면 사실상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없다고. 그죠? 덩어리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안 보이는구나. 플러스 마이너스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여기에서 최소 단위가 뭐냐라고 물어보시면은 잘 모른다고요.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따로 떨어져 있어야지 이렇게 분자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어. 공유결합 해가지고. 그래서 이온결합 했는 화합물들은 어떻게 얘기해 주냐면 최소의 개수비를 적어줘야 돼. 개수비. 최소의 개수비를 적어줘야 돼. 그러면 얘는 1대1이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 Na 플러스였고 그리고 Cl 마이너스라고 했을 때 여기 플러스가 Na이고 여기 마이너스가 Cl이라고 했을 때 최소의 단위는 1대1을 적어줘야 되겠죠. 1대1. 그러니까 Na, Cl 이렇게 적어준다고요. 오케이? 만약에 플러스가 한 개인데 2 플러스였고 그 1 마이너스가 이렇게 두 개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 얘가 9이고 아까 봤던 형태 얘가 Cl 마이너스다. 이래 돼 버리면은 얘 한 개에 얘 두 개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결합되어 있잖아. 그 개수비를 따져줬을 때는 전하량비 말고 개수비를 따져줬을 때는 1대2잖아. 그래서 CU 한 개에 CL이 두 개가 있다. 이렇게 적어줘야 된다고. CL이 두 개가 있다고. 이런 식으로 개수비를 적어주는 거라고요. 개수비. 그래서 이온결합 화합물은 분자라고 얘기하면 절대적으로 안 되고 이온결합 화합물은 우리는 뭐라 불러주냐면 이온결정이라 불러준다고. 이온결정이라 불러준다고요. 오케이? 안 돼요. 조금 더 해야 돼요. 조금 더. 자, 페이지 169페이지. 이온결합의 형성과 에너지 변화 볼게요. 에너지 변화. 5분 남았네. 그럼 뭐 여기까지 하죠. 우리 기우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요 뒷부분에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이 앞에서 배웠던 내용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배웠던 내용 같은 경우에는 요새 중학생들이 똑같이 배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제 고등학생들이 배우는 진짜 배기 부분은 지금부터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쌤 다음 시간에 하고 막바로 공유결합 보면서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녹화 종료 누르고